도면을 보기 위해서는 도면 기호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면 기호와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도면 기호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자도면 작성 표준 파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도면 작성 표준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검색하시든지 인터넷 주소창에서 kict.re.kr을 입력하시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뉴 부분의 열린 마당을 클릭하시고 KICT 유소 알림사항을 클릭하십니다. 게시판에서 전자도면을 검색하십니다. 그러면은 13번 건설 CALS EC 단체 표준 공구문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십니다. 내용에 보시면 아래쪽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자도면 작성 표준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어도비사의 전자문서 파일인데 이 부분을 열 수 없을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가셔서 아크로벳 리더를 검색하시고 어도비사의 아크로벳 리더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이름과 재료 기호 및 용어, 약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아래측에 이렇게 도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면에 대한 축적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용 분야와 도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 분야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어떤 도면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만일에 A라면은 아키텍처의 약자인 A가 되겠죠. 건축 분야에 대한 도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에 S라면은 스트럭처 해가지고 구조에 대한 도면을 나타내겠죠. M은 기계 설비입니다. E는 전기 설비입니다. F는 소방 설비입니다. C는 토목 분야를 나타냅니다. L은 조경 분야를 나타냅니다. MF는 M과 F가 합쳐졌죠. 따라서 기계 소방이 되겠습니다. EF는 E와 F가 합쳐졌죠. 전기 소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도면이 무슨 도면인지를 알겠죠. A라고 되어 있다면은 평면도라든지 이런 건축에 대한 정보라면 A가 있겠죠. 재료에 따른 도면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백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는 백체가 있고 기둥이 연결되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유사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면은 오토캐드로 그리죠. 오토캐드에서 이런 모양은 해치 명령입니다. 해치 명령을 두고 이런 패턴을 적용을 시킵니다. 먼저 이렇게 선에 대한 해치 명령을 둡니다. 해치 명령을 이렇게 선에 대한 명령을 두고 다시 한번 해치 명령을 주어 이런 패턴을 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즉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철근 콘크리트 백체라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도면에 표시하기도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백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H 행강이 들어간 이런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무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와이어 메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간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유사기호로 이렇게 단열재 모양의 이런 패턴을 넣어 표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토캐드에서 이런 패턴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배팅 선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배팅 선으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 경우 유사 패턴으로 이렇게 단순히 단열재라고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복합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집안선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집안선은 GL로 이렇게 나타내죠. 콘크리트 백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점토 백돌,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이 지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점토 백돌과 콘크리트 백돌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리지 어떻게 하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단순히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에서 노는 기호들이 단순히 똑같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유사하거나 없는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한 패턴을 넣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면 이런 기호로만 이 부분이 무엇이다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이 아니고 주석에 달린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이 어떤 재료로 됐다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갈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석재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모래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지방과 조금 비슷하죠. 잡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선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목재 같은 경우에는 주구조는 이렇고 부고주는 이렇고 수장목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주구조로 된 백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면에 나타나 있겠죠. 재료기호가 도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잡석을 나타내죠. 이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 즉 묵은 콘크리트입니다. 묵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도면에서는 복잡한 부분이라든지 표현하기 힘든 부분에서 이는 도면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부분은 스티로폼이죠. 즉 스티로폼은 이런 식으로 기호가 되어 있는데 이는 패턴을 넣기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유사한 기호로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주석을 보고 이 부분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죠. 이 부분은 집안선입니다. 집안선은 GL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B급이 치져 있죠. 정확한 내용은 이런 주석을 봐야 합니다. 즉 0.5B 적백돌 치장쌓기죠. 즉 이 부분이 적백돌 치장쌓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점토 백돌이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도면에서 표시된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주석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스티로폼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 부분이.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철근 콘크리트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도면에서 재료 기호 표시는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도면을 보실 때는 이런 주석 부분을 우선적으로 참조하여 그 부분의 재료가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에서 많이 표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개구부, 즉 뚫린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설계가 변경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표시하여 그 도면에서 이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건축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GL은 지표선을 나타냅니다. SL은 콘크리트 바닥선을 나타냅니다. FL은 바닥 마감선을 나타냅니다. THK는 두께를 나타냅니다. THK 30은 두께 30을 나타내고 또는 T30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도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G포션이죠. 따라서 GL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된 바닥선입니다. 즉, 이 부분은 SL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1 ST SL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2층은 2 ST 2층 슬라브 레벨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루프 SL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마감 작업을 합니다. 마감 작업은 보온재를 깐다든지 장판을 깐다든지 방수 작업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이렇게 마감 작업을 하면 마감 높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감이 끝나는 이 선을 FL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FL 같은 경우에는 문이라든지 계단 부분에서는 이런 FL선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도면 이름과 도면 기호, 건축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